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시립대학교 건축학부의 박철수라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함께 공부한 내용이 대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와 조금 관계는 물론 있지만 직접적인 관계보다는 주변적 사실이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신다면 이번 시간에는 드디어 우리가 오늘날 살고 있는 아파트와 거의 비슷한 우리가 갖고 있는 아파트에 대한 욕망 혹은 열망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생겼는가라고 하는 것을 되짚어보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이름하여 맨션 아파트의 탄생이 그것입니다. 더불어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선분양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등장했는가 이런 얘기들도 더불어 나누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은 상당한 부분이 사라지거나 변모했지만 대한민국 최초의 중산층 아파트라고 불리는 맨션 아파트는 과연 어떤 내용들을 담았으며 그 안에 우리가 흥미롭게 살필 만한 에피소드들은 무엇이 있는가 이런 얘기들도 더불어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과 지난 강의 시간에 대한주택공사 초대 총재인 장동훈 총재의 얘기를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즉 마포 아파트라고 하는 대한민국 최초의 단지형 아파트를 만드는데 선도적 역할을 했던 장동훈 초대 총재. 그 총재는 초대 총재 이후에 정계에 갔다가요. 다시 제4대 총재로 재취임합니다. 그리고 제4대 총재가 되어서 다시 한번 대한민국 아파트 역사를 다른 방향으로 돌리는 한강 맨션 아파트 건설의 주도적 역할을 다시 맡게 됩니다. 지금은 고인이 됐습니다만 장동훈 총재의 오래전 회고담 내용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제가 대한주택공사의 제4대 총재로 취임했을 때의 기억은 뭐니 해도 한강 맨션 아파트 건설 사업이 기억에 남는다. 본인이 맨션 아파트를 왜 생각했는가라고 하는 것은 1968년에 자신이 스스로 일 때문에 일본에 가서 호텔에 머물다가 배달된 신문을 살펴보니 당시 일본 주택계 광고의 8할이 맨션이라고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하루가 멀다 하고 맨션 아파트 혹은 하이츠라고 하는 그런 광고가 무지하게 많았다. 하이츠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높은 구릉 위에 지어진 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1968년도 일본에서 맨션 또는 하이츠라고 불리는 광고들이 대거 등장하는 것을 알았고 자신이 스스로 잘 생각해 보니까 그때 일본의 국민 소득이 1,500 내지는 2,000달러 정도였다. 그래서 자기는 그 광고에 흥미를 가지고 우리도 이 정도의 국민 소득이 되면 일본이 광고하고 있는 맨션과 하이츠라고 하는 것들에 버금가는 것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4대 총재로 취임한 장동훈 총재는 1968년, 69년쯤에 이르러서 대한민국의 발전국가 모델이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다 이렇게 판단했고 바로 그 시점에서 주택공사가 맨션 아파트라고 하는 일본에서 광고하고 있던 그런 모델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회고록에, 회고담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생활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이제는 새롭게 높아진 생활 수준에 걸맞는 아파트라고 하는 걸 지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다죠. 그런데 당시 민간 건설업체들은 충분한 자금의 여력 같은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스스로 주택공사가 나설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 전보다는 엄청나게 규모가 확장된 27평, 32평, 37평, 51평, 55평 이런 정도의 아파트를 구상해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실천한 게 한강 맨션 아파트였다. 지금 여전히 남아있죠. 재건축도 안 된 상태로 옛 모습 그대로 동부 이천동의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 건설에 있어서 자금 여력이라고 하는 게 문제가 됐기 때문에 오늘날의 선분양
선분양이라고 하는 방식을 택합니다. 선분양 방식을 택하니 주택을 구매하려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긴 집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오늘날 여러분들이 모델하우스 혹은 견본주택이라고 불리는 곳을 찾아가서 앞으로 내가 욕망하거나 구매하려는 아파트가 어떻게 생겼나 라고 하는 것을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처럼 보시잖아요. 모형을 앞에 놓고 그 다음에는 1:1 모델로 만들어진 가짜 집에 들어가서 주방이며 거실이며 침실 등을 쭉 둘러보시죠. 바로 이런 것들이 한강 맨션 아파트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1960년대 마포 아파트가 최초 분양하는 과정에서 10%밖에 안 됐습니다. 분양이 다 지었는데도. 그만큼 사람들은 마당이 딸린 단독주택을 자기에게 온전한 집이라고 여겼겠죠. 그게 70년 뒤인 70년대 가서 급작스럽게 변할 까닭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70년대 와도 사실은 분양이 안 됐습니다. 물론 이때는 선분양이기 때문에 아직 집은 지어지기 전에 분양이 안 됐습니다. 무슨 일을 했을까요? 장동원 총재는. 역시 군인 출신 아닙니까? 군대식으로 하죠. 주택공사 직원들을 모아놓고 여러분이 월급이며 여러분의 직장이 이 집이 팔리는 것과 연동되어 있는 것 아니냐. 1인당 팔아라. 다 나가서. 팔지 않으면 부득이하게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해서 전 직원이 나서서 열심히 판매에 나섭니다. 당연하게도 대한주택공사 사장인 장동훈 씨도 판매에 나서죠. 판매에 나서서 아주 흥미로운 에피소드가 있죠. 탤런트 강부자 선생님한테 팔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탤런트 강부자 선생님이 한강 맨션 아파트 1호 입주자가 되십니다. 이런 흥미로운 얘기도 한강 맨션 아파트에 담겨 있고요. 그의 회고 내용 끄트머리에 가면 이렇게 있습니다. 한강 맨션 아파트가 강압적 방법이 되었든 혹은 대한주택공사 직원을 강제적으로 영업사원으로 만들어서 팔게 했던 아무튼 그 사업은 성공을 했다. 즉 다 분양을 했다. 그러니 한강 맨션 아파트의 성공을 보고 나서 많은 민간주택 건설 업체가 생기게 되고 아마 이쯤에서 힌트가 있죠. 삼익주택이 그때 가장 이제 성장하는 맨션 아파트의 최일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민간주택업자가 생기고 삼익주택이 한강 맨션 옆에 땅을 사서 아파트를 짓기로 한다. 그게 오늘날도 많이 남아있는 로얄 맨션, 빌라 맨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삼익주택이 지은 것이죠. 그 다음이 한양주택, 라이프주택 등이 맨션 아파트 건설에 나섰다. 그래서 오늘날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고 많은 건설업체가 성장하게 된 배경에는 대한주택공사가 만든 한강 맨션 아파트가 자리하고 있다. 그래서 본인은 대한주택공사 제4대 총재가 된 다음 가장 기억에 한강 맨션 아파트가 남을 수밖에 없노라. 이렇게 회고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맨션 아파트의 탄생이고 여기에서 오늘날 우리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의 원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맨션이라는 용어가 등장했었다 그랬습니다. 사실 한강 맨션 아파트가 처음은 아니죠. 이미 세운상가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진양 데파트 맨션이라고 하는 게 등장했었죠. 그보다 훨씬 더 이르게 2, 3년 전에 1965년에 건축가 김수근 선생이 설계한 남산 맨션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주택입니다. 지금은 사라졌습니다. 바로 이 남산 맨션 아래가 오늘날 우리가 아는 해방촌 일대입니다. 당시 남산 순환도로 주변에는 해방촌을 중심으로 불법적이고 강제로 남의 땅을 점유한 무허가 주택들이 대거 등장해서 남산 순환도로를 미관적으로 나쁘게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1967년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것처럼 시장이 김현옥 시장이죠. 김현옥 시장 입장에서는 남산의 수려한 풍광을 불법적인 판잣집과
불법 무허가 주택들이 점령하고 있는 것은 안 된다. 그래서 철거에 나섭니다. 그 철거 과정에 우연히 찍힌 사진에 건축가 김수근 선생이 설계한 남산 맨션이라고 하는 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한강 맨션 아파트가 대한민국 맨션의 최초이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조금 어렵죠. 왜냐하면 1965년에도 있었고 세운상가가 건설하는 진양 데파트 맨션에서도 이미 있었죠. 다만 우리가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이유는 보편적인 아파트로서 또는 단지형 아파트로서 맨션이라고 하는 용어를 처음 붙인 것은 동부 이천동의 한강 맨션 아파트다 이렇게 보시면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강 맨션 아파트와 더불어서 드디어 대한민국의 중산층 아파트들이 몇 개가 서울에 등장합니다. 물론 지방도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바로 한강 맨션 아파트의 뒤를 이어서 여의도 시범 아파트, 반포 주공 아파트, 그 다음에 그 끄트머리의 대단지 아파트 중에 하나인 지금도 남아있는 잠실 주공 아파트, 이런 것들이 아마도 여전히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많은 사람들이 욕망하는 대상이기도 하고요. 더욱 재미난 것은 2021년 현재 이 4개의 아파트 모두 그 자리를 지키고 고스란히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래전인 1969년, 70년에 지어져 있다 하더라도 50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 모두의 욕망의 대상 혹은 동경의 대상이겠죠. 1976년에 대한주택공사는 최초의 아파트 컬러 화보집을 냅니다. 컬러 화보집의 제목이 주택건설이라고 하는 책이고요. 거기에 멋지게 등장한 거실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보시는 이 사진입니다. 이것은 1976년이면 뭐예요? 1962년부터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끝났고 72년에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끝났죠.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72, 73, 74, 75, 76년에 끝납니다. 즉 이제는 뭐예요? 그러니까 국민 모두는 앞으로 근면성실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유지한다면 지금 컬러 사진으로 보이는 이런 집에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홍보하고 전시적으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 거실이 바로 한강 맨션 아파트 거실입니다. 거실의 풍경을 자세히 보면 재미난 거 많죠? 제일 흥미롭게 보는 게 테니스 채입니다. 테니스 라켓 딱 벽에 귀하게 걸려 있죠. 또 재미난 건 뭘까요? 거실 바닥에 깔린 양탄자 같은 겁니다. 아마도 1970년대에 우리의 이상적인 모델, 꿈 이런 것들이 아마 이럴 것 같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게 많은 트로피가 뒤에 있습니다. 소파 뒤에. 그러면 트로피가 올려지는 공간은 뭐였을까요? 라디에이터 껍데기를 나무 장식으로 감싸고 있는 거잖아요. 그 위에 그것을 선반 삼아 쭉 올려놓은 것이겠죠. 빨래 건조대는 발코니에 놓여 있습니다. 아마도 이게 대한주택공사 입장에서는 국민 모두에게 이런 곳에 곧 살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일종의 보랏빛 약속 같은 것이겠죠. 한강 맨션 아파트가 지어지기 바로 전에 한강 외인 아파트가 준공합니다. 외인 아파트에서는 한국 최초로 야외 수영장이 들어섭니다. 바로 옆입니다. 이 사진 역시 조금 전에 보셨던 이 사진과 옆에 나란히 실려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실내에서는 이런 생활을 하고, 그죠? 실외 공간에서는 수영장이라고 하는 것을 갖추는 것이다. 바로 이게 우리가 꿈꾸는 세상이다 라고 했겠죠. 실내는 몰라도 실외에는 지금 생각해봐도 무리가 있는 것이죠. 오로지 풍문으로 들었던 외국인들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아마 한국 땅에 구현해보고자 애썼다라고 하는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만 수영장이 들어섰던 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서울시의 유명한 중산층 아파트 4곳 거의 모두에 수영장이 들어서기도 합니다. 그 옆에는
소위 영국에서 발생했다는 고급 운동. 오늘날은 우리가 다 외래어를 써서 테니스라고 합니다만 당시로서는 정구장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렇게 정구장이 딱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만들어진 한강맨션 아파트는 그 이후 50년이 지난 오늘 대한민국의 표본적 아파트 단지가 됩니다.